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 곳곳에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와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질 텐데요. 충청과 호남에는 많은 눈도 예보됐습니다. 무거운 눈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비닐하우스 등의 약한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소식 이마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찬 공기가 한반도로 서서히 유입됩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쪽에서 영하 30도에 달하는 한기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금요일 전국에 찬바람이 불며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철원은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곤두박질하는 경기 북부와 강원을 중심으로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한 자릿수를 보이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3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바다의 온도 차이로 강한 눈구름대가 발달해서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폭설도 예상됩니다. 전북은 1시간에 3cm에 달하는 대설특보 수준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 사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을 예상하고 있고 특히 전북에는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 근처에 있는 지역은 기온이 다소 높아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무거운 눈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비닐하우스 등의 약한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까지 한파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의 추위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된다면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200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기에 법적 신분인 총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방안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헌법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고 헌재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결정되면 결국 헌재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중 사살된 북한 군인의 품에서 발견된 것이라면서 한글로 적힌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함께 파병된 전우에게 보내려다 미처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은 호주 출신의 우크라이나 용병이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러시아 땅에서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투 중 사살한 북한 병사의 소지품 중 일부라며 공개한 손편지입니다. 날짜는 12월 9일로 돼 있고 작성해두고 보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한 군인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도 SNS에 게시됐습니다. 러시아어로 된 신분증엔 정경홍이라는 서명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북한 병력이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돕고 있지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장병들이 현대전, 특히 무인기 활용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쓰던 전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Росія їх просто утилізує у штурмах. 앞서 러시아군이 자신을 호주 출신이라고 밝힌 용병을 포로로 잡아 신문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텔레그램 채널에 등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가 러시아 측에 접촉해왔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발표했습니다. Хотел бы, что в этой связи подчеркнуть. В произошедшем, если эти сведения подтвердятся, то, конечно, в этом во всем виновата официальная Канберра. А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она попустительствует австралийским наемникам, которые воюют на стороне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휴전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여론전과 심리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올해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방한 관광시장이 비상계엄 등 여러 변수로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내년 상반기 관광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 무비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연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던 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당시 1,75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1,374만 명이 방문해 새로운 기록을 쓸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달 비상계엄 사태가 찬물을 끼얹으며 약 1,600만 명 달성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안정한 국내 정치 환경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신규 방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한 관광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관광 수요 재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관광 이미지 회복을 위해 외신과 해외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전 세계 대상 방한 관광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 68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 허가제도 KETA의 한시적 면제 적용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 무비자 제도 도입도 검토해 방한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지난번 중국에서 비자 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고 마찬가지로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협의체에서 단체 비자의 상호 면제와 같은 것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등 메가 이벤트는 내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내년 관광 분야 예산을 상반기에 70% 조기 집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 방한 관광 시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오주현입니다. 내년 1월 8일 치러지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시작했습니다.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은 아시안컵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정몽규 회장은 이튿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약 발표를 준비하느라 크리스마스를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로부터 축구협회 부실 운영 문제를 지적받았던 정 회장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재정립하겠다며 전력강화위원회를 재편하고 감독 선임 과정을 사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 감독은 공모로 뽑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력 강화 위원들의 영향이고 또 그 요번에 좀 인사 원칙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토의가 공개됐던 게 정 회장은 남녀 대표팀의 피파 랭킹 10위권 진입과 2031 아시안컵, 2035 여자 월드컵 유치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일본도 아직까지 관심을 안 가서 한국이 조금만 AFC를 지원한다면 충분히 그 개최가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제 출연 등 재정 기여 계획에 대해선 법인 카드를 쓰지 않고 해외 경비도 개인 돈으로 지출한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년 941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천안축구종합센터 완공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 허정무 전 감독은 파주 트레이닝센터와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했고 신문선 교수는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 회장은 다른 후보들이 제안한 3자 토론의 수용 입장을 밝히며 방식이나 시기를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주희입니다.